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다 보면요, 아이는 자신이 항상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겠죠. 자존감이 엄청 낮고 눈치 보고 예민한 사람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너는 꼭 이러더라, 너는 맨날 꿈을 대고 늦어, 이렇게 아이의 특정 행동이나 성격을 규정하는 잔소리는 아, 나는 이런 아이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엄마들이 실컷 힘들게 키우고 나서 나의 어린 시절처럼 상처받은 아이로 크진 않을까, 또 죄 지은 감정이 들고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저희는 엄마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딸이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 일들 중에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부모한테 들었던 말들 중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많이 돼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마가 되고 보니까요, 우리 엄마도 너무 힘들었겠다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때는 너무 어리고 힘들어서 참고 지냈는데요. 다 큰 성인이 되도록 수십 년간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때 부모님도 분명 나를 가르치시느라고 한 말과 행동일 텐데 수십 년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네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다짐합니다. 내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워야지, 그리고 상처 주지 말아야지. 요즘은 옛날 저희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체벌 없이 육아도 참 잘하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면서 잘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한 체벌이나 윽박을 지르지 않으니까 아이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잔소리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잔소리는 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몇 번 말해. 이제 좀 적당히 해.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는 왜 몇 번을 말해도 효과도 없고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걸까요? 몇 번 말해도 효과가 없다는 건 전혀 소용없는 방법으로 훈육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가 결국 욱해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를 위한 사소한 잔소리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꼭 필요한 잔소리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어머님들은 차분하게 타이르는 분이 계신가 하면요, 갑자기 욱해서 확 화를 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사람마다 정서 조절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강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화가 나도 좀 참고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그게 잘 안 되죠. 특히 가족 중에서도 나보다 약한 존재한테는 가감없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는지, 필요한 잔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 중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로 인한 뇌기능 저하입니다. 잔소리가 무슨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오바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반복되는 잔소리가 만성이 되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 뇌의 해마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마는 우리 아이들의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한테 하는 말들 중에 너는 꼭 이러더라, 너는 맨날 꿈을 대고 늦어, 이렇게 아이의 특정 행동이나 성격을 규정하는 잔소리는 아이의 잠재의식에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고치고 나아지려는 생각의 폭을 넓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잔소리를 할 때마다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뇌가 딱 멈춰서 더 이상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너는 이래 라는 말은 절대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중 두 번째는요, 자존감 저하입니다. 지속적인 잔소리는 아이들이 점점 더 주눅드는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다 보면요, 아이는 자신이 항상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그 잔소리가 반복되면 아, 나는 이런 아이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뇌의 자기인식과 관련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면 자존감이 엄청 낮고 눈치 보고 예민한 사람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잔소리할 때 아이들이 긴장해서 딱 멈춰 있잖아요. 이게 지속되다 보면 항상 불안감도 높고 평상시에도 긴장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새기다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성격으로 자라서 우울감을 안고 살기도 합니다. 잔소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세 번째는 행동이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엄마가 똑같은 톤으로 길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떤가요? 아, 알았어, 할 거야 하면서 피하고 방으로 가버리거나 계속 하세요, 전 안 들을랍니다 하고 아예 못 들은 척 무시하기도 하죠. 아니면 엄마보다 더 우욱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정상적으로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뇌의 전두엽 발달은 아동 청소년기에 정말 중요한데요. 감정과 행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점점 청소년기로 갈수록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춘기 시기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에 오랫동안 화를 잘 내고 거친 행동을 한다면 감정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똑같은 잔소리를 했지만 아이가 그대로라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이의 행동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하고 자존감도 떨어뜨리는 역효과만 가져온 결과라니 힘들게 아이 교육을 했는데 아이도 엄마도 모두 힘든 결과만 가져온 셈이네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가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교육시키기 위해 하는 말들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단지 잔소리를 하다가 부모님들의 감정을 담아서 아이한테 화를 막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의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잔소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지 마시고 감정은 인정하고 수용해 주시고 행동은 제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늦잠을 자거나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꾸물거리거나 민기적거리면 부모님들이 행동을 먼저 하게 하시잖아요. 빨리빨리 해. 너는 맨날 늦게 일어나서 꾸물거려.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올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은 뒤로 미루시고요. 먼저 늦게 잤더니 피곤하지, 잠이 안 깨지, 이런 감정 상태를 공감 먼저 해주시고 오늘부터는 일찍 자야겠다, 그치? 라든가 20분에 나가야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 보면서 준비해. 재촉을 하기 전에 시간을 알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의외로 아이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10분이면 무얼 얼만큼 할 수 있는 시간인지 모르니까 엄마는 10분 남았어 하는데 아이는 태평한 경우가 많죠. 어릴 때 이거 하고 이거 하려면 10분 정도는 걸린다는 걸 가르쳐 주다 보면 이제 20분 후에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뭘 해야 할지 가늠이 옵니다. 약속 시간이 정해졌을 때 막 시간이 다 돼서 빨리 하라고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미리 오늘 약속이 몇 시니까 집에서 몇 시에 나설 건지 아이 스스로 정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면 몇 분에는 준비를 시작하고 또 몇 분에는 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정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개념도 생기고 습관도 잘 잡혀서 시간을 알려주는 게 자꾸 꾸물거리거나 늦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침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효과적인 말은요, 잔소리 하기 전에 칭찬할 거리를 하나 먼저 찾아서 한 후에 교육하는 말을 해보세요. 저희 딸아이도 정리를 정말 안 해서 너무 속상한데요. 제가 예전에 왜 이거 하고 나서 정리를 안 해? 잔소리를 할 때는 할 거야, 다 하고 내가 한다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고쳐진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하나라도 제자리에 둘 때마다 칭찬을 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어우, 마스크 제자리에 잘 걸어놨네, 가방 걸어놨어, 어우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이건 좀 이따 정리할까 했더니
아니야, 이제 다 했어. 지금 하지 뭐. 이러더라고요. 아이들도 단순해요. 칭찬하면 더 잘하고, 혼내면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본인도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잔소리가 들어오니까 그냥 화가 나고, 난 원래 이런 아이니까 이러고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른들도 고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커피 끊고 싶어도 못 끊고, 운동해야지 하지만 못하고, 어쩌면 아이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라니까 더 잔소리하고 고쳐주고 싶어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잔소리의 효과잖아요. 그러려면 재촉하고 다그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주고 힘든 걸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 있는 잔소리 방법 세 번째는요, 긴 잔소리보다 송곳처럼 콕 집어서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잔소리할 때 한마디가 나가기 시작하면 할 말들이 진짜 많죠. 엄마가 항상 말하잖아 부터 시작해서, 너 어제도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도 그러고 몇 번 말해야 돼, 엄마 이제 다시는 이런 말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요. 어차피 엄마가 잔소리 시작되는 순간 딱 차단이 탁 들어가 버려서 그 뒤는 안 들어요. 잔소리 할 때는 이름부터 딱 부르고 얼굴 마주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한 줄만 하세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지금 하던 거 마무리하고 5분 후에 공부 시작하자. 그 다음에 설명, 이유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요. 안 지켰을 때 5분 지났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아이가 내일 당장 바뀌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해온 잔소리로 아이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보고 기다려주는 게 멀리 보면 조금은 달라진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알아. 잘해보려는 것도 알고 힘들지. 이런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거니까 언제 하면 좋을지 순서를 한번 정해봐. 오늘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생각해봐. 본인 스스로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고, 부족하지만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다 보면 할 일을 하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가고요. 양도 조금씩 늘더라고요. 한 번에 우리 아이가 환골탈태하진 않아요. 정말 조금씩 달라질 테니까 또 기다려주는 건 엄마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올바른 습관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내일 바뀌지 않는다고 안 바뀌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그 행동들이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습관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규율이 습관화가 되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지 않고 그렇게 아이는 계속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원하는 건 이렇게 많은데 아이가 원하는 거 하나 정도는 들어주시고 계시는지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실컷 힘들게 키우고 나서 나의 어린 시절처럼 상처받은 아이로 크진 않을까, 또 죄 지은 감정이 들고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정서를 아프지 않도록 말투를 조금 달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